안녕하세요. 작은 거에서부터 최선을 다해라. JK 허리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J47 엔진 중에 윤활 계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 각 J47 엔진 각 부분에 대한 명칭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47 엔진 맨 앞단에 있는 하이드롤릭 펌프 드라이브 기어 케이스가 있고요. 이 기어 케이스 안에는 뭐 이렇게 주된 연료 계통이 다 이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기어박스가 있으니까 기어박스 내부에 메인 기어박스 또는 보조 기어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윤활 계통들도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액세서리 서포트 마운트 앤 프론트 카우 섹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 가이드 섹션 앤 컴프레셔 프론트 프레임이 있고, 그다음에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압축기 섹션이 있습니다. 또한 압축기 이후에는 연소실이 있는 커뮤션 앤 터빈 섹션이 있고요. 터빈은 이쪽 후단에 트랜지션 라이너 이제 뒤쪽에 이렇게 터빈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션 앤 터빈 섹션이 있고요. 마지막 에그저스트 섹션 배기 노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가 하나로 그래서 엔진 맨 앞에 있는 하이드롤릭 펌프 드라이브 기어 케이스에서부터 에그저스트 섹션까지 이렇게 J47 엔진에 대한 각부 명칭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J47 엔진에 대한 윤활 계통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림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도 있고, 이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이전에 구성품에 대한 또한 역할도 하나씩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윤활 계통에서 먼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오일 탱크가 있고요. 필터 오리피스가 있고, 역류 방지를 해주는 체크 밸브, 그 다음에 일정한 압력을 조절해주는 릴리프 밸브,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누출에 대한 윤활유가 이제 누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티 리크 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에 대한 이제 스트레이너 기능도 있고, 릴리프에 대한 일정 압력이 날 수 있게끔 스트레이너 앤 릴리프 밸브가 있고요. 우리가 연료 계통에도 해당이 되는 퓨얼 레귤레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퓨얼 컨트롤 밸브 FCV와 MFR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배율을 시켜주는 싱글 엘리먼트 스캐벤지 펌프가 있고요. 그리고 맨 앞단에 있는 하이드롤릭 펌프 드라이브 기어 케이스, 우리 앞에 구성 명칭에서 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캐벤지 또는 메인 루브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메인 루브릭 앤 스캐벤지 펌프가 여기 이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오일 필터, 그 다음에 역류 방지하기 위한 체크 밸브, 오일에 대한 일정 압력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프레셔 트랜스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후단부에 후단부라고 하면은 압축기,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압축기가 있고, 압축기 뒷단 후단부터 넘버 2, 넘버 3, 넘버 4 베어링이 있는데, 그 후단 리어에 대한 이 넘버 2, 3, 4에 대한 베어링에 들어간 루브릭된 거를 다시 스캐벤징을 하는 리어 스캐벤징 펌프가 있고요. 또한 역류 방지하기 위한 체크 밸브 있고, 템퍼레처 컨트롤 밸브가 있고, 퓨얼 오일 쿨러 이런 형태로 윤활 계통의 외부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윤활 계통에 대한 이제 외부 상태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봤고요. 윤활 계통의 꼭 중요한 구성품이죠. 오일 필터,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 필터 앤 오리피스가 있고요. 리어 스캐벤지 펌프, 오일 쿨러 앤 서멀 밸브, 이쪽에 이제 서멀 밸브가 들어가고, 이쪽에 10번이 보시면은 오일에 대한 인풋이 들어가고 9번이 아웃풋, 이런 형태로 해서
오일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오일 쿨링이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일 쿨러 앤 서멀 밸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루브 앤 스캐벤지 펌프, 이렇게 윤활 계통의 구성에서는 이렇게 5개의 중요한 구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각부 구성품 중에 위치나 형식 또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메인 기어 케이스 7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요. 윤활 또는 배유되는 루브 앤 스캐벤지 펌프가 있고 3 엘리멘트 지로터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지로터 타입에 대한 RPM은 4200 RPM으로 루브릭 또는 스캐벤징을 펌프를 하고 있습니다. 펌프가 이제 지로터 타입이고요. 윤활 또는 배유를 하기 위해서는 엘리멘트가 1, 2, 3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1번과 2번 엘리멘트는 루브릭, 윤활을 시켜주는 거고요. 즉 윤활유를 공급하는 그런 계통이 루브릭 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버 3 같은 경우는 스캐벤지, 그래서 배유 시켜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의 엘리멘트는 베어링상 넘버 2, 넘버 3, 넘버 4 베어링이 2.5 GPM으로 이렇게 펌핑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넘버 2 엘리멘트의 루브릭은 넘버 1 베어링 보조 및 주 기어 케이스에 2.5 GPM으로 압력으로 윤활유를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버 3 엘리멘트, 즉 배유를 시켜주는 스캐벤지는 6 GPM으로 이렇게 배유를 시켜주는 형태로 구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GPM 같은 경우는 앞서 연료 계통에서와 같이 G는 갈론, P는 per, M은 minute. 그래서 분당 1번 엘리멘터는 분당 2.5 갈론으로 이제 펌핑으로 루브릭을 한다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배유 같은 경우는 분당 6 갈론의 배유를 시켜준다. 이런 형태의 이제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일 여과기입니다. 자, 오일 여과기는 스크린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압축기 아래쪽에 7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또 오일 릴리프 밸브도 있는데요. 여기는 여과기의 입구와 여과기의 출구 사이에 압력 차가 15에서 20 psi가 되면 오일을 바이패스 시켜주는 기능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릴리프 밸브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릴리프 밸브도 여기에 있죠. 그래서 릴리프 밸브가 여기에 이제 또 입구 쪽과 출구 쪽에 대한 이제 차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 여기 이제 릴리프 밸브가 이제 여기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입구와 출구 차에 의한 이런 부분에 의해서 15에서 20회 사이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면은 바이패싱 시키는 이런 형태를 구성을 갖고 있는 게 릴리프 밸브가 되고요. 자, 리어 스캐벤지 펌프가 있습니다. 미들 프레임 6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요. 연소실상에서는 4번과 5번의 연소실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더블 엘리멘트 기어 타입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5 GPM, 3650 RPM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누설에 대한 한계는 가스켓이나 또는 피팅 쪽에서는 절대 누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래서 누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펌핑을 하는 데 있어서 펌프 엘리멘트 사이에서는 5분당 한 방울 정도는 허용을 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방 배유 펌프에 대한 누설 한계에 대해서도 같이 봤고요. 전방 싱글 엘리멘트 스캐벤지 펌프가 있고요. 파워 테이크오프 형태의 PTO의 기어 케이스 후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타입 역시 지로타 타입으로
돼 있습니다. 용량은 5GPM으로 시계 방향으로 3800rpm으로 펌핑을 하게 됩니다. 자, 퓨얼 오일 쿨러입니다. 퓨얼 오일 쿨러는 우리 연료에서도 봐왔던 부분인데요. 퓨얼 오일 쿨러는 압축기 아래쪽 엔진으로 보면은 엔진 맨 아래에 6시 방향에 위치를 새카만 게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좀 가열시키고 오일은 쿨링을 해서 서로 간에 윈윈 시켜주는, 그래서 우리는 힛 익스체인저 또는 퓨얼 오일 쿨러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는 같이 오일 템퍼레처 컨트롤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 물론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냥 퓨얼 오일 쿨러 위쪽에 붙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위치는 압축기 아래쪽 케이스 7시 방향에 오일 쿨러 옆쪽에 붙어 있고요. 오일 온도가 16도 이하에서는 열려주고요. 그 오일 온도 조절을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16도에 대한 또는 60화씨 이하에서 이제 열려준다라는 거고요. 스캐벤지 압력과 쿨러의 압력 차가 50에서 75 psi였을 때 열리는 또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온도 조절 밸브는 오일 온도가 16도 이하에서 열리거나 스캐벤지 압력이 쿨러의 압력 차가 50에서 75 psi에서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엔진 J4 엔진 오일 온도 조절 밸브가 3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이 되는 것은 서지 밸브, 바이패스 밸브, 그 다음에 플래퍼 타입 체크 밸브 이런 형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오일이 서지 밸브 같은 경우는 오일이 한꺼번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방지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들어오는 오일의 압력이 규정치를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서지 밸브고요. 바이패스 밸브는 온도를 측정을 해서 규정 온도 이하에서 열려가지고 냉각기를 거치지 않게 해주는 이런 형태. 굳이 즉 그래서 이제 이 바이패스 밸브 같은 경우는 서멀 바이패스 밸브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굳이 쿨링을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서멀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가지고 바로 오일 루브릭 오일 탱크로 보내주는 이런 형태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플래퍼 타입 체크 밸브 같은 경우는 냉각기 탱크 안에 윤활유가 되밀려 나오는 것을 역류, 즉 척추의 기능이죠. 다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저희가 알아야 되는 벤트 계통이 있습니다. 벤트에는 3개의 OEC를 갖고 있고요. 적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들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넘버 1, 넘버 2, 넘버 4 베어링에 대한 각각의 실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넘버 1 같은 경우에는 압축기 전방 프레임 4개의 섹션 스크린 포트로 벤트돼서 쿨링을 에어하고 함께 혼합돼 가지고 엔진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어링 에어 오일 실은 압축기 후방에서 이렇게 압축기 후방에 2개의 포트로 벤트를 대서 연소실의 냉각을 또한 돕게 되는 형태로 두 번째 베어링의 벤트 계통에서 그런 역할을 에어오일 실을 역할을 하고요. 4번 베어링의 에어오일 실 같은 경우는 터빈, 4번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이제 터빈 쪽에 있고요. 넘버 2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상에 여기 베어링이 넘버 2고 넘버 1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가 지금 1, 이쪽이 2, 여기 보이지 않는 부분이 3, 그다음에 4 이런 형태를 이제 갖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넘버 4 같은 경우는 터비 프레임에 두 세트로 구멍으로 이제 벤트를 시키는 형태고, 넘버 2하고 넘버 4 베어링의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5번하고 6번 연소실 사이에 블레이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상승이 너무 이제 크게 되면은 5, 6번 사이에서 블리딩 시키는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즉 넘버 1 같은 경우는 압축기 전방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압축기 좀 컴프레셔 섹션 부분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넘버 1 같은 경우에는 넘버 1 베어링 에어실 같은 경우는 압축기 전방에 4개의 스크린 포트에서 벤트 돼가지고 쿨링 에어하고 혼합돼 가지고 엔진으로 이제 보내주는 이런 형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넘버 2 같은 경우는 압축기 프레임의 후방이죠. 이쪽이 넘버 2가 있으니까 여기가,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후방 2개 포트에서 벤트돼서 연소실로 냉각을 돕는, 연소실 냉각을 이제 쿨링 시켜주는 그런 형태. 4는 마지막 터빈 프레임, 이쪽에 이제 요 위치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서 2개의 구멍으로 이제 벤트를 시키는데, 넘버 2하고 이쪽 2번 베어링과 4번 베어링이 같은 현상으로 해서 루브릭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이제 넘버 2하고 4에 대한 압력 차이가 너무 상승이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때 이제 연소지상 5번하고 6번에 대한 5번, 6번 이렇게 되겠네요. 5번, 6번의 연소지 사이에 블리딩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가 돼 있다. 이렇게 벤트 계통이 이런 형태로 넘버 1, 2, 4의 에어오일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윤활유 이제 구성에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또 탱크죠. 오일 탱크 용량은 3.38 갈론 리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압력에 대해서 pph, 노멀과 미니멈, 맥스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pph는 파운드 퍼 아워 이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일 시스템에 대한 블로우되는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어떤 흐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이제 탱크로부터 윤활유가 이렇게 롤릭되는 압력을 보내주는 형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활 탱크, 루브 오일 탱크에서 윤활유가 흘러갑니다. 자, 윤활유가 흘러가면서 그 다음에 윤활유가 메인 루브 앤 스케벤지 펌프로 윤활유가 흐름이 있고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루브릭에 대한 흐름이 너무 이제 짧게 넘어가긴 했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윤활유가 흐름이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펌프로부터 차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에서는 각 윤활유에 대한 부분들을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자, 메인 루브릭 스케벤지 펌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루브릭에서 흘러가고 여기 라인을 따라서 그 중간에 이제 여기 릴리프 밸브라는 것도 이제 거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일 필터를 거쳐서 오일 필터와 체크 밸브 또는 프레셔 트랜스미터를 거쳐서 넘버 2, 넘버 3, 그 다음에 넘버 4 베어링에 루브릭을 시킵니다. 공급을, 윤활유를 잘 공급을 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보면은 넘버 1, 넘버 2, 3, 4 이런 형태의 베어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 메인 루브릭 스케벤지 펌프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있는
누설을 방지해주는 안티 리크 밸브를 지나서 스트레이너 릴리프 밸브도 지나고 그러면서 넘버 메인 기어 쪽으로도 흐름을 만들어주고 또한 넘버 원 베어링에도 공급이 되고 그리고 그게 퓨얼 오리피스 체크 밸브 지나서 퓨얼 오리피스 지나서 MFR 메인 퓨얼 레귤레이터까지 가서 이 윤활유는 결국 메인 퓨얼 레귤레이터와 퓨얼 컨트롤 밸브에 의해서 베리에이블 컨트롤 오일 그래서 VCO 이게 이제 VCO가 되는 거죠. VCO하고 연동이 돼서 압력에 대한 윤활유의 압력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퓨얼 오일 쿨러를 보내줘서 우리가 연료 계통에 알맞는 그 압력 변화에 따른 연료를 조절해 주는 게 FCV라서 그 FCV를 통해서 각 계통으로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메인 루브릭 스캐벤지는 동시에 전방에 있는 하이드롤릭 펌프 드라이브 기어 케이스에 있는 또 그쪽 보조 기어에도 또한 이제 드라이브 기어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쪽에도 윤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활유를 마찬가지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루브릭 펌프 디스차지를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다음은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사항을 이제 보게 되고 동시에 이제 여기에서 같이 보는 게 우리가 이제 VCO에서 윤활유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로 압력에 대한 변화를 보내주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스캐벤지 오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벤지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흐름이 시작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이제 공급을 루브릭을 한 상태면은 루브릭 이후에 다시 귀한 보내줬던 거를 쿨링도 시키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제 탱크로 또 보내고 이런 형태로 흐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자 먼저 앞서 메인 루브릭 스캐벤지 펌프가 있고요. 싱글 엘리먼트 스캐벤지 펌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어 스캐벤지 펌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캐벤지에 필요한 펌프는 3개의 싱글 엘리먼트 또는 메인 그리고 리어 이런 형태로 스캐벤지 펌프가 3개가 위치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먼저 뒤쪽 후단부터 스캐벤징을 하는 걸 볼게요. 지금까지는 넘버 1, 2, 3, 4의 베어링에 또는 이제 기어 케이스에 또는 메인 기어 케이스에 윤활유를 공급을 했다면 그거를 그 스프레이더를 통해서 이렇게 스캐벤징을 하는 물론 이제 리어 먼저 스캐벤징 펌프를 통해서 흐름이 이렇게 배유가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리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메인과 싱글 엘리먼트 펌프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살표의 흐름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배유를 메인 쪽에서도 이렇게 배유를 또는 싱글에서도 이렇게 배유를 해서 결국은 이게 이 흐름이 오일 탱크로 이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스캐벤징을 하는 이유는 각 계통에 알맞는 윤활유 같은 경우는 알맞는 점도 지수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윤활유의 냉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일 쿨러라는 퓨얼 오일 쿨러라고 하는 이 구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윤활유를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이 계통으로 흐름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러면서 냉각이 돼서 나머지 오일이 오일 탱크로 보내주고, 그리고 또 이 계통으로 반대편으로 흐르는 연료 계통에 있어서는 연료가 또 뜨거워진 윤활유와 온도를 서로 간에 온도 힛 익스체인지를 하면서 서로 간에 윈윈되는 이런 형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일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루브 서플라이 프론트 탱크에서 루브 펌프 디스차지 또는 컨트롤 오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캐벤지 오일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흐름에 대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차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 대해서 하나둘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흐름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림인데요. 말씀드렸던 엘리멘트 1, 2, 3 이렇게 엘리멘트가 세 가지를 갖고 있고, 넘버 1과 넘버 2는 루브릭이고 넘버 3는 스캐벤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또 빠져 있는 부분들은 하나둘씩 이제 설명하면서 중간에 추가 구성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넘버 1 엘리멘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는 이제 중간중간에 내용을 조금 뺐고요. 하나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일 탱크로부터 윤활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메인 루브 앤 스캐벤지 펌프가 있겠죠. 거기에서 넘버 1 엘리멘트, 루브릭 엘리멘트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일 필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체크 밸브를 거치게 됩니다. 오일 필터에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 밸브를 거치고, 프레셔 트랜스미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오일 제트에서 넘버 2, 3, 4 베어링에 루브릭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에스프레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분사를 시켜주는 스프레이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하고 리어 스캐벤지 펌프 가고, 체크 밸브를 지나서 템퍼레처 컨트롤 밸브 지나고, 마지막 오일 쿨러를 거치면서 귀환을 오일 탱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순서대로 한번, 아까 우리 이제 전체 윤활 계통에 대한 흐름을 봤는데 그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앞서 보여드렸던 윤활유 요 넘버 1 엘리멘트 부분의 순서대로 맞춰서 갈 거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이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서 다음 설명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일 탱크, 루브 오일 탱크에서 메인 루브릭 앤 스캐벤지 펌프를 갑니다. 여기에서 넘버 1 엘리멘트로 이렇게 루브릭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흐름이 그 흐름대로 이렇게 보면, 자,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흐름이 다음으로 보면은 오일 필터가 있었습니다. 넘버 1 엘리멘트에 있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오일 필터를 거치고, 다음에 체크 밸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레셔 트랜스미터를 흐름이 이루어졌고요. 그 흐름이 자, 이렇게 체크 밸브 거치고 프레셔 트랜스미터 거치고, 그 흐름이 그대로 펌핑의 압력을 통해서 넘버 2, 넘버 3, 넘버 4에 루브릭을 시키게 됩니다. 이거에 의해서 넘버 2, 3, 4에 의한 베어링에 이제 공급을 해주면, 자, 여기에 있는 에스프레이터를 통해서, 다음에는 그 에스프레이터를 통해서 각
개통의 이쪽에 자, 여기 이제 깜빡깜빡이는데요. 이쪽을 통해서 이 공급이 됐으니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쿨링까지 가는 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어 스캐벤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펠레이터를 통해서 리어 스캐벤지로 펌프의 압력으로 실제적으로 빨아당기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빨아당기고 그 다음에 그 힘으로 체크 밸브를 거치게 되고요. 체크 밸브에서 역류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게 그대로 템퍼레처 컨트롤 밸브를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일 쿨러로 이렇게 템퍼레처 컨트롤 밸브 지나고 오일 쿨러를 지나서 쿨링이 된 오일은 쿨링을 해서 필요한 온도에 따라서 바로 바이패스 되는 경우에는 바이패스를 시켜서 오일 탱크로 보내고 그렇지 않고 쿨링을 통해서 가는 경우에는 퓨어 오일 쿨러를 거쳐서 이렇게 탱크로 흐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넘버원 엘리멘트, 루브릭 엘리멘트 이 설명을 이제 드리게 된 거고요. 넘버원에 대한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넘버 2 엘리멘트를 이제 보도록 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넘버 2 엘리멘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루브릭인데 여기에서는 넘버 2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에 대한 섹션을 갖고 있어요. 기본 이제 사항하고 메인 기어하고 그리고 이제 넘버 1 베어링에 대한 이제 루브릭 이런 형태로 흐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메인 기어와 보조 기어에 대한 그 기어에 대한 이제 루브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넘버 2 엘리멘트 같은 동일하게 이제 루브릭에 대한 사항인데 메인 기어와 이제 보조 기어에 대한 흐름이 있으니까 그렇게 따로 구성을 잡았습니다. 순서 역시 오일 탱크를 지났고 시작으로 메인 루브릭 앤 스캐벤지 펌프를 지나고 넘버 2 엘리멘트 루브릭 엘리멘트를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렸던 메인 기어 박스에 대해서 넘버 1 베어링에 대해서 주기어 케이스 또는 넘버 1 베어링으로 흐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흐름이 만들어졌으면 역시 보내줬으니까 다시 귀환을 하겠죠. 다시 귀환이 돼서 넘버 2 엘리멘트 즉 메인 루브릭 스캐벤지 펌프를 지나서 오일 탱크로 흐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메인 기어에 대한 이제 흐름 사항이고요. 자, 역시 보조 기어, 오질리 기어 박스 루브릭이고요. 자, 역시 오일 탱크에서 흐름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루브릭의 앤 스캐벤지 펌프 넘버 2 엘리멘트 루브릭 엘리멘트가 보조 기어 케이스를 가고 보조 기어 케이스에서 싱글 엘리멘트 전방에 있는 스캐벤지 펌프를 거칩니다. 전방 스캐벤지 거쳤으니까 보내줬으니까 각 계통에 공급했으니까 다시 스캐벤징 해서 메인 루브릭 앤 스캐벤징 펌핑에 의해서 오일 탱크로 마지막 보내주는 이런 형태의 구성을 이렇게 흐름을 한번 보게 됐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진짜 어떻게 되는지. 자, 먼저 이제 오일 탱크를 메인 기어 먼저 이제 흐름을 이제 보게 될 거고요. 메인 기어는 이제 제목에서 같이 노란색 계열로 해서 표시를 했고요. 먼저 메인 기어 중에서는 오일 탱크에서 첫 번째 흐름이 메인 루브릭 스캐벤지 펌프로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넘버 2 루브릭 엘리멘트가 되는 거고요. 그게 주 기어 케이스로
이쪽 이렇게 흐름이 들어가면은 이쪽에 주 기어 케이스입니다. 요 기어가 보이죠? 주 기어 케이스가 있고 동시에 여기에는 넘버 원 베어링이 여기에 이렇게 베어링 보이시죠? 넘버 원 베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 원 베어링에 윤활유를 공급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메인 기어 박스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이제 봤고요. 보조 기어 박스에 대한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메인 기어 박스에서 흐름이 됐으면은 다시 우리 이제 앞서 봤던 것처럼 메인 기어에서 다시 보내줬으니까 다시 귀환시켜주는 메인 루브릭 앤 스캐벤징 펌프를 간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색깔을 조금 달리 넣고요. 그러면서 다시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서 오일 탱크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조 기어인데요. 보조 기어도 마찬가지로 오일 탱크부터 흘러가고요. 역시 메인 루브릭 스캐벤지 펌프로 흐름이 됩니다. 자, 메인 스캐벤지 펌프로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루브릭이죠. 그 압력이 그대로 이렇게 전방에 있는 보조 기어에 대한 흐름처럼 이렇게 보게 되고요. 자, 이렇게 보조 기어 케이스로 이제 흘러가서 그쪽 기어에 윤활을 시켜줬으면 이쪽이 이제 보조 기어 케이스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또 요 흐름이 쭉 여기에 다 윤활을 시키고 받았으니까 다시 복귀하겠죠. 뭐에 의해서 싱글 엘리멘트 스캐벤지 펌프 전방에 있는 스캐벤지 펌프에 의해서 다음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흐름이 초록색 라인으로 흘러가서 이쪽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기어 케이스 즉 메인 루브릭 스캐벤지 펌프 쪽으로 흘러가죠. 이 흘러가는 게 그대로 마찬가지로 메인과 동일하게 이렇게 초록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약간 이제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있다 보니까 색깔에 대한 변화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넘버 2 엘리멘트는 이렇게 두 가지 메인과 또는 보조 기어 박스에 기본적인 루브릭을 하고 그에 대한 스캐벤징을 해서 결국은 오일 탱크로 보내주는 이런 형태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넘버 3 엘리멘트를 이제 따라가 보게 될 거고요. 넘버 3 제일 먼저 오일 탱크, 그 다음에 메인 루브릭 앤 스캐벤지 펌프를 통해서 넘버 3 엘리멘트 스캐벤지 엘리멘트를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 밸브를 지나고 오일 필터 앤 오리피스를 지나서 메인 퓨얼 레귤레이터를 지납니다. 메인 퓨얼 레귤레이터에서는 MFR과 FCV에 의해서 MFR에서는 FCV로 이렇게 윤활유에 대한 압력 변화에 대한 V, 베리에이블, 그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오일로 해서 FCV하고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알맞는 FCV 같은 경우는 이를 통해서 알맞는 연료를 공급을 하는 이런 형태의 기존의 연료 계통의 흐름에서 봤듯이 이렇게 VCU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이거를 이제 또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MFR과 FCV 사이에도 보면은 스캐벤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벤지를 통해서 이렇게 메인 퓨얼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흐름이 다음으로는 처음과 같이 넘버 3 엘리멘트 즉 메인 루브릭 앤 스캐벤지 펌프를 통해서 오일 탱크로 마지막 흐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또한도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루브릭 오일 탱크에서 윤활유가 흐르게 되고 흘러서
메인 루브릭 스캐벤지 펌프로 가게 됩니다. 스캐벤지 펌프에서 넘버 3 엘리멘트, 즉 스캐벤지 엘리멘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흐름이 이루어지면서 체크 밸브를 가게 되고, 체크 밸브에서 이렇게 흐름이 이루어진 뒤에는 필터 오리피스를 거치게 됩니다. 오일 필터 오리피스를 거치고 그게 MFR 메인 퓨얼 레귤레이터를 가게 되고, 이 MFR은 FCV로 그에 대한 압력 변화를 보내주게 되고, 또 압력 변화를 보내준 거에 대해서 FCV에서 보내준 양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스캐벤징 배율을 시킵니다. 배율 라인이 MF라고 같이 연결이 돼 있고, 그 흐름이 다시 여기서부터 기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FCV에서부터 이렇게 기한이 돼서 다시 그게 MFR로 넘어오고, MFR에서 흐름이 다시 이제 MFR로 이제 넘어가서 그 흐름이 그대로 이제 기어 박스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기어 박스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즉 메인 루브릭 스캐벤지 펌프로 다시 이제 가동이 돼서 여기에서 배율을 완전히 식히는 이런 형태로 최종적으로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윤활 계통에 대해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에 대한 윤활 계통 흐름에 대한 것까지 이제 쭉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윤활 계통은 각 부분에 대한 넘버 1, 2, 3에 대한 엘리멘트 구성을 갖고 있고, 이 구성에 기본적인 윤활을 시켜주는 부분도 있게 1, 2가 해당이 되고, 3는 이제 스캐벤징에 해당되는 주된 기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활 계통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각도로 이렇게 조금 연료 계통보다는 조금 더 시각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좀 구성들 하나하나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 흐름을 조금 구분을 둬서 외우다 보면 조금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윤활계통 J47 엔진의 윤활계통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공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항공정비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각 계통 흐름에 대한 기본 내용을 잘 인지를 하고 공부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